페이지.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박스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것도 우리 다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건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 10년 안짝으로 나왔던 것들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부동산 활동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뭐 매매, 중개, 개발, 평가 이런 게 부동산 활동인데, 이런 부동산 활동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 특성, 속성 이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1번부터 해가지고 9개 있네요. 그죠? 네, 이거 우리가 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지 말고 느낌을 딱 가져와야 돼. 아, 이런 느낌.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과학성 및 기술성 되어 있습니까? 네, 1번 하나 별표하겠습니다. 1번. 네, 9개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거기 과학성 및 기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과학성이 뭐고 기술성이 뭔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라 그랬잖아요. 이를 개발이라 그래 볼게요. 자,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래. 그럼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될까? 이런 지식이, 그게 과학성에 해당돼. 과학성. 그러면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뭐 실무적인 경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기술성이에요. 그래서 과학성은요, 이론, 지식, 원리 이걸 얘기하고, 기술성은 응용, 실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거다.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과학성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기술성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는 건 지식이거든. 시험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뭐도 해야 돼요? 실무도 해야지.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만 요구된다, X. 기술성만 요구된다, X. 둘 다 중요하다. 과학성이 기술성보다 더 중요하다, X. 기술성이 과학성보다 더 중요하다, X. 둘 다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성에 해당하는 게 지식, 원리. 기술성에 해당하는 게 응용, 실무예요. 자, 교재 볼게요. 자,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줄치입니다. 지식, 원리, 이론 줄 딱 치고요. 이거와 관계되는 게 뭐라고요? 과학성. 그 밑에 실무라는 말 보이세요? 실무는 뭐와 관계된다? 기술성. 근데 응용 그래도 괜찮아요. 응용.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사익성 및 사회성 공공성. 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익성이 뭐냐면 이윤추구거든요. 이윤추구. 사회성 공공성은 자기 이윤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게 사회성 공공성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만 중요시한다? 아니야. 사회성 공공성만 중요하다? 아니야. 이것도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럼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이 사회성 공공성보다 더 중요하다. X.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서는 사익성이 저해돼도 된다. X.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둘 다 중요해. 자, 3번요. 전문성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전문성은 보면 거기 1차, 2차, 3차라고 있나요? 찾으셨어요? 네. 기본 뜻만 좀 볼게요. 자, 1차 수준의 전문성 보겠습니다. 거기. 비전문가 줄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이런 거 하나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여러분들 건물을 제가 10억 정도 하겠는데 이렇게 평가하죠. 보통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거는 1차 수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차 수준.
이해되세요? 자, 2차 수준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 부동산 전문가야.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해. 자,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니거든. 감정평가 전문가는 누구예요? 감정평가사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거든. 근데 공인중개사가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몇 차 수준이다? 2차 수준. 그럼 3차 수준은 저절로 알겠네. 전문가가 자기 분야 일을 하는 게 몇 차 수준이다? 3차 수준이에요. 자, 2차 수준 볼게요. 2차 수준은요,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다루는 사람에 의한 활동이지만, 즉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하는 거야. 예를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평가활동, 감정평가사의 권리분석활동, 세무공무원의 평가활동, 이런 것들은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몇 차 수준이라고요? 2차 수준. 자, 3차 수준은요, 전문가에 의한 자기 일에 대한 전문가가 자기 분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권리분석사의 권리분석.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전문성이 높아요? 3차가 전문성이 제일 높은 거야. 3차가.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윤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을 필요로 해요. 윤리성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부동산은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예요. 부동산은 더불어 쓰는 성격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윤리성이 있어야 돼. 윤리성이. 그래서 아까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성,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분필 같은 데 사회성, 공공성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윤리성 보시면 그 밑에 윤리의 유형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오죠. 자, 윤리의 유형, 부동산 윤리의 유형 동그라미, 이건 별표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고용윤리 볼게요. 고용윤리. 고용이라는 거는 종업원과 관계에 있어요. 종업원. 그 종업원이란 말 있나요? 종업원 동그라미 딱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용윤리 이런 거예요. 자,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했어.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거기 우리 그 중개보조원이라든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업무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중개사 책임이 있거든. 업무와 관계된 건 책임이 있어요. 나 중개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속 소공이나 그 실장님들 보조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개보조원,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고용윤리라 불러요. 고용주가 종업원을 관리, 감독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고용윤리. 너무 길어. 그러니까 종업원 기억하라고요. 종업원.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그러면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럼 외울 필요 없지. 다 아는데 왜 외워? 그러니까 종업원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윤리예요. 조직윤리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업자들 간에 지켜야 될 윤리야. 업자들 간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동창회 아니 뭐 계중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동창회 가면 동창회 회원들 있죠. 라이온스 클럽이다.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 있잖아요. 그 회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를 뭐라 그런다? 조직윤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같은 협회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같은 공인중개사 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들을 조직윤리라 불러요.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인데요. 서비스윤리는 거기 의뢰인 및 비의뢰인 돼 있나요? 보이세요? 그 줄 딱 치세요. 이걸 왜 줄을 쳤냐면 의뢰인과 비의뢰인이 다 지켜야 돼.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매도인이 내 의뢰인이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 매도인한테는 윤리를 지켜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살 사람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집을 이제
사줄 사람은 내 의뢰인이다, 의뢰인이 아니다. 나한테 집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의뢰인이면 내가 집 살 사람을 찾아다녀야 될까? 이 사람은 의뢰인은 아니거든. 하지만 이 사람의 이익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 사람을 사기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은 의뢰인에게만 윤리를 지켜야 된다. 비의뢰인에게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서비스 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뢰인의 이익옹호와 비의뢰인의 이익옹호 보이세요? 그리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라? 배제시켜라. 이게 서비스 윤리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비의뢰인의 이익을 같이 다 고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중요하지 비의뢰인에게는 윤리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당연히 안 되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야. 윤리를 지키지 말라는 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하지만 그런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윤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윤리 종업원, 조직윤리는 업자들 간의 수평, 그리고 서비스윤리는 의뢰인과 비의뢰인의 이익을 다 지켜라. 일을 할 때 사적인 관계는 배제해라. 당연한 얘기야. 도덕 시간에 나오는 수준의 말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입니다. 5번 별표.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 돼 있네요. 자, 및 동그라미 하세요. 이 밋이라는 거는 두 개 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라는 거예요. 둘 다야, 둘 다. 시험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X예요. 자, 그럼 보세요. 대인 활동이 뭐예요? 대인 활동.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대인 활동이지. 사람을 상대, 대인. 대물 활동은 물건을 상대, 대물. 맞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대물 활동이야. 자, 내가 집을 팔려고 그래. 그럼 집을 파니까 당연히 대물 활동이죠. 그럼 집을 팔 때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 사람하고 계약해야지.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고 대인 활동 둘 다야. 둘 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둘 다예요. 자, 그 다음 정부 활동은 통과. 정부가 중요한 건 다 알아. 임장 활동이 뭘까요?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임장 활동 별표예요. 현장에 왜 가봐야 될까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임장 활동이 중요할까 이 말입니다. 자, 첫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주인 만나러 갑니까? 물건 보러 갑니까? 주인은 뭐 나오라고 그래도 돼. 우리 사무실로 좀 오세요 그래도 되죠. 굳이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현장에 가는 이유는 뭐 보러 가는 거다? 물건 보러.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그렇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임장 활동은 대물 활동과 관계 있어요. 대인 활동 그러면 안 돼요. 임장 활동 나오면 대인 활동 나오면 안 된다. 대물 활동. 또 왜 가느냐? 부동산이 못 온다. 부동산이 못 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가봐야 돼. 부동산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봐야 돼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는 걸 뭐라 부른다? 부동성. 그래서 임장활동 나오면 부동성, 대물활동 이 두 개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보면 1번에 부동성, 대물활동 있나요? 네, 줄 딱 쳐놓으세요. 부정성 그래도 안 되고요. 부동성. 그리고 대물활동. 대인활동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넘기세요. 자, 8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해? 그러면 굳이 제가 왜 여쭤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으면요 그냥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려의 장기성 시험에 나오거든 잘 한 번씩. 그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를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영속성이라고 있나요? 네, 줄칩니다. 줄치고 그 위에 장기성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장기성 동그라미 딱 하고 그러면 좀 영속성 제가 줄 쳐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딱 연결을 해놔요.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연결하라고 그러냐면 이 장기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다 영속성이에요.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들 나오면요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그래, 그 밑에 보면 미래란 말 또 나오죠? 둘째 줄에 미래란 말 나오잖아.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 공간 활동. 공간 활동 옆에다가 영속성 적으세요. 나 영속성은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우리 공간은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동은 영속성과 관계 있다. 오케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 다 했습니다. 자, 다 했다. 9가지 있었는데 뭐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과학성, 기술성. 자, 이거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성과 사회성, 공공성 둘 다 중요하다. 전문성은 3차 수준이 가장 전문성이 높다. 윤리성은요, 3가지 윤리성이 있었어요. 고용윤리, 종업원, 조직윤리, 협회원, 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서비스윤리는 비의뢰인의 이익도 중요하다. 맞나요? 그리고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임장활동에서는 부동성, 대물활동, 장기적 배려, 영속성,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굉장히 중요하지. 동산 실컷 중개하러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이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보면 이상하지.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의 개념 나오죠? 네, 이건 네모하고 별표합니다. 시험에 거의 잘 빠뜨리지 않고 잘 내는 파트란 말입니다. 앞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몸풀기야. 몸풀기.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그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이세요? 앞에서 했거든. 그 옆에 번호가 막 적혀 있지? 막 적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의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많이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부동산의 3대 측면 했잖아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렇죠. 기술적 측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의 내린 걸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린 개념, 정의를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 마찬가지로 기술적 개념이라 불러요. 이건 자 조금 이따 하고,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에서 먼저 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27페이지인데 거기 경제적 개념 보이세요?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자산, 부동산은 내 자산이야. 부동산은 자본이다. 부동산은 사고 파는 상품이야. 소비의 대상인 소비재,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돈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경제적 개념은.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이런 거 시험 너무 많이 나왔거든.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이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결국 부동산을 투자나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가치 이런 말들이 나와도 경제적 개념과 관계 있어요. 저 부동산 100억짜리야. 저 부동산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해. 이건 그 부동산을 무슨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은 우리 앞에서 유형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위치야.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술적 개념이에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거기 나와 있죠? 네, 암기. 기술적 개념은 뭐라고요? 유형? 그럼 이들은 무슨, 뭘까? 무형? 무형. 얘들은 형태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 얘들은 형태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2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그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쭉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심심하시면 보세요, 그냥.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30페이지입니다.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에서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고, 법률적 개념은 조금 내용을 알아야 돼, 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얘는 별도로 떼서 보겠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럼 협의라는 거는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죠. 광의는요? 근데 시험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 뭐냐? 자, 우리 민법에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민법 99조에 보면 물건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정의할 때 딱 두 가지를 부동산하고 뭐로 정의하고 있다? 동산.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뭐예요? 동산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인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딱 정의 내려놨어.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야. 그럼 이걸 뺀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다 뭐다?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착물은 부동산이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민법상 동산이에요. 자, 그럼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민법상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 오케이. 그럼 광의의 부동산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협의의 부동산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협의의 부동산은 들어가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들어가고 추가로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준부동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닙니까? 네? 아니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지. 그럼 얘는 뭘까? 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원래는 뭐라고 신분이? 원래 신분 동산이야. 나중에 설명하지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 거니까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잖아. 그럼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민법상 동산입니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부터 머릿속에. 이거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착물 있죠. 정착물 이거 중요하거든.
그리고 준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30페이지입니다. 4번에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되어 있고, 자, 협의의 부동산은 거기 토지 및 정착물이라 되어 있죠? 줄 치세요. 토지 및 정착물. 자,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 뭘 포함했다? 준부동산을 포함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정착물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32페이지입니다. 토지 정착물. 네, 정착물은 네모합니다.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정착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정착물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든. 왜? 정착물은 부동산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착물은요. 토지에 뭐가 붙어 있어. 토지에 뭐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은 뭐만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건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의미에서 부동산은 토지거든. 자, 근데 건물도 우리 부동산으로 보잖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럼 건물이라는 게 갑자기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죠. 인간이 뭘 들고 와가지고 땅에다 막 박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사실은 부동산으로 보기는 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민법은 원래는 토지는 진짜 부동산이고, 근데 그 외에다가 뭘 박아가지고 뭘 만들었어. 근데 걔가 계속 붙어있네, 토지에. 그럼 걔들도 부동산으로 봐주자. 그걸 정착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보는 부동산은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고, 토지에 뭐가 와가지고 붙었는데 얘들이 계속 붙어있더라. 그걸 뭐라 부른다? 정착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착물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봐줄게. 이게 민법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정착물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럼 일단 정착물인지 아닌지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네. 그럼 정착물은 뭐라고요?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럼 계속 안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지. 계속 안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가 나중에 없어질 애들이야. 그 애들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야. 공중전화 박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 아닌 거야. 그건 없어질 애들이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지금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시험에서 정착물이 아닌 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정착물이 아닌 거, 땅에 붙어는 있는데 정착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33페이지예요. 3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동산으로 분류 보이세요? 별표예요. 동산으로 분류 옆에다 가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정착물 아니다. 얘들은 정착물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동산이야.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는 동산이거든. 부동산이 아니거든. 맞습니까? 자, 줄 칠게요. 경작 수확물,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수, 여기까지 줄을 다 치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에서 임차인 동그라미 하세요. 임대인 그러면 안 돼.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누가 설치했다고? 임차인. 자,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수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누가 설치했다고? 임차인이 설치했거든. 이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면 제가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대인 정착물 돼 있으면 정착물인데 임차인 정착물 돼 있으면 정착물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잘 틀리기 때문에 잘 봐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있죠. 자, 우리 조경회사에 가면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조경회사에. 그럼 조경회사는 이 나무를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경회사에 심겨지는 이 나무는 정착물이냐? 아니야. 이런 걸 가식 중인 수목이라 그래. 임시로 심어놓은 거예요. 임시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목 그러면 정착물인데 가식 중인 수목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이 아닙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고,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네. 일단 정착물이 아닌 것부터 구별했어. 그럼 정착물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 첫 번째가 정착물 아닌 거.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봤죠? 세 개 봤어? 경작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립수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의 분류가 있거든. 정착물의 분류.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물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세 내용을. 토지가 있는데 요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정착물이야. 정착물이에요. 계속 붙어 있어요. 나무라 그래 볼게요. 나무는 정착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토지의 일부냐, 토지의 일부냐, 아니면 토지와 별개냐,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토지를 매매를 했다 그래 볼게요. 매매. 팔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정착물이 토지 일부야. 얘가 토지 일부예요. 그러면 이 정착물은 누구한테 갑니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전되지. 매수인에게 이전돼요. 근데 만약에 정착물이 토지와 별개야.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전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건 아닌 거예요. 별개라는 거는 얘는 별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땅을 팔았지만 얘는 딸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딸려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착물이 토지의 일부인지 토지와 별개인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중요하다니까 저게. 저게 일부냐 별개이냐를 판단하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4개가 있거든요. 4개. 얘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독립정착물 보이세요? 이게 토지와 별개라는 뜻이에요. 독립정착물 그 가로 옆에다가 토지와 별개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와 별개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먼저 기억에 건물 있죠? 건물 줄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인데 여기 좀 표현의 책이 조금 이제 여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두 번째는요, 인목이에요. 인목. 자, 원래 우리 나무 있죠? 수목. 나무는 토지의 일부야. 나무는 원래 원칙이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의 일부. 원래는. 그런데 이 나무가 등기를 해버려. 뭘 했다고요? 등기. 그래서 인목은 등기한 수목 집단이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등기죠. 나무가 등기를 해버린 거야, 등기를. 그럼 등기라는 거는 뭡니까? 자, 여기.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공시가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려주고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공시거든요. 공시. 그런데 물건은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냐면 등기예요, 등기. 여러분 등기부등본 때 보면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면적 같은 게 다 나오죠.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은 공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는 점유야, 점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봐.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동일하다, 다르다? 달라. 이건 좀 알아놔야 돼. 이제는 알아놔야 되는 거.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 달라.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등기. 등기. 자, 근데 나무가 등기를 했대. 나무가. 원래 나무는 토지 일부라 그랬어요. 그럼 나무는 등기를 안 하면 누구 건데? 땅 주인 거야. 만약에 땅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거예요. 그럼 그 나무도 누구 거라고요? 홍길동 거야. 근데 얘가 등기를 했대. 홍길동이 등기했을까? 쥐가 당연히 지 건데 지가 등기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겠죠? 맞아요? 그 말은 임목이라는 거는 즉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땅 주인하고 나무 주인이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토지와 분리되는 별개인 정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도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습법상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나무 껍질에다 이름을 새긴다든지 나무 이렇게다가 새끼줄을 쳐가지고 팻말을 박는다든지 그렇게 나타내는 게 명인 방법이에요. 자, 홍길동이가 아까 땅 주인 홍길동이라 그랬죠. 그럼 거기 나무 누구 거라고? 홍길동. 근데 홍길동에 나무 껍데기 벗기고 홍길동 적을까요? 쥐나무에다 지 이름 왜 적어? 당연히 지 건데. 근데 명인 방법을 했다는 얘기는 홍길동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 적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명인 방법 이런 말 나오면 별개인 겁니다. 명인 방법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 토지 경작물이에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어떤 사람이 몰래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농작물을 심었단 말이야. 상추를. 주인 허락 안 받고. 그렇더라도 그 상추는 심은 사람,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토지에 심겨져 있는 경작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입니다. 됐나요? 그 네 개는 외워야 된다. 어떻게? 건물, 임목, 명인방법, 타인 토지, 경작물. 이 네 개는 토지와 별개야. 그럼 저 네 개를 뺀 나머지 정착물들은 다 일부예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33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종속 정착물 돼 있죠.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토지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담장, 축대, 도로, 교량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별개인 정착물 뺀 나머지 전부 다야. 그 위에다 이런 거 하나 적어두세요. 국어.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 국어는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논이나 옆에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들이 있어요. 물을 흘러가게끔. 그걸 우리가 도랑 같은 거네. 도랑 같은 거. 그걸 국어라 그럽니다.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근데 토지의 별개다. 토지의 일부다. 일부. 저 4개 빼고는 다 일부라니까. 저 4개 빼고는. 그럼 이건 외워야 되겠다. 그죠? 이 4개는 외워야 된다. 저 4개는. 자, 독립정착물 보세요. 자, 건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밑에 줄 하나 쳐볼게요. 신축 중인 건물이어도 보이세요? 줄 치세요. 신축 중인 건물이어도 기둥, 지붕 및 외벽이 완성되는 순간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이도 여기까지 줄을 쫙 칩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게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완공이 돼가지고 해야만 별개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공이 안 됐더라도 기본적인 뼈대만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완공 전이라도 사용 승인 전이라도 뭐로 봐준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로 본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네요. 자, 다음 니은이에요.
그냥 미분리과실 그러면 안 되고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미분리과실이면 뭔데요? 토지의 일부. 명인방법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미분리과실 해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미분리과실은 토지 일부예요. 미분리과실이란 글자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명인방법 이 글자가 중요한 거야. 명인방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목 보세요. 수목은 토지 일부이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다. 일부. 수목 일부야, 일부. 그런데 명인방법 보이세요? 명인방법 또는 그 뒤에 등기 보입니까? 명인방법이나 등기를 했을 때는 뭐가 된다? 별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적어놓으니까 여러분 혹시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별도로 적었어요. 수목 그래버리면 일부입니다. 미분리과실 일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명인방법이나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럼 뭐가 돼버린다? 별개다. 독립된 정착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얼인데요. 농작물 돼 있죠? 농작물은 토지 일부일까 별개일까? 일부. 농작물 원칙이 뭐라고? 일부야. 그런데 타인 토지 농작물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내 땅에 내가 심은 농작물 누구 건데? 내 거지. 일부야. 그런데 남의 땅에 심었다. 남의 땅에. 그러면 그거는 그 땅 주인 게 아니고 심은 사람 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야 전부 다. 근데 거기 다만 정당한 권한에 권한이라는 건 권리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허락받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권한 없이도 돼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허락을 받았든 허락을 받지 않았든 내가 그래서 몰래라 그랬잖아 아까. 몰래 심어도 심은 사람 거라고. 허락을 꼭 받을 필요 없어요. 몰래 심은 농작물도 누구 거다? 심은 사람 거야. 할머니 거야, 할머니 거. 그 동네 할머니가 심었단 말이야. 그 할머니 이름이 경작자야. 아시겠죠? 경작자 겁니다. 경작자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이 미분리과실, 수목, 농작물 그럼 그거는 일부야. 근데 등기, 명인방법, 타인 토지 이런 말 나오면 별개다. 됐어요? 자, 그 위에 줄 하나 칠게요. 어디 줄 치냐면 농작물에 농작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일부에 불과하면 되잖아. 농작물은 토지 일부라니까 별개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농작물? 타인 토지 농작물. 걔는 별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줄치겠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줄칠게요.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줄치세요.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음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줄치세요. 줄쳤어요? 이걸 왜 줄을 치라냐면 시험에 이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 얘들 정착물입니다. 그럼 별개일까 일부일까? 일부죠. 4개 빼고는 일부라니까. 4개 빼고는 일부야. 그래서 제가 줄친 이것들은 토지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 시험장에 갔는데 단연생 식물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지 일부인 정착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네. 그럼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중개의 대상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이 토지 일부야. 그러면 정착물은 저 정착물만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그 정착물만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여성중앙 사러 갔다. 여성중앙. 요즘 여성중앙 나옵니까? 안 나오나? 여성지 요새 여성 잡지 없어요? 뭐 사러 갔어? 갔더니 별책 부록으로 가계부가 있네. 그럼 그 가계부는 여성지의 별개다 일부다. 그럼 서점 가가지고 가계부만 파세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저 정착물만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별도의 거래 객체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일부라니까. 토지 따라다녀야 돼. 토지 따라다녀. 지금 어디 갈 수 없어.
자, 그러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럼 질문, 동산이지, 저기 동산? 그럼 동산은 별도의 거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동산은 당연히 되는 애들이야. 쟤들은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그러면 저 세 가지 중에서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 뭐야? 그래, 죄만 안 돼. 그 시험에서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중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럼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일부인 정착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어렵다, 이런 게 나오면. 오케이? 그리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토지 주인하고 정착물 주인이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어때요? 같아요. 다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저 안에. 맞습니까? 원래 얘기 안 해줘도 알아야 돼. 근데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응용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얘기 안 해주면 몰라.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머지 저 두 개는 될 수 있다. 주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착물까지 일단 봤어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토지와 정착물이 있는데, 정착물은 첫째 정착물이 아닌 것, 일부와 별개 이걸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준부동산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자, 우리 교재 다시 30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럼 핵심 정리해가지고 준부동산 있죠? 이 준부동산은 시험에 자주 지문으로 나와. 지문으로 나오는데 얘는 주인공이 된 적은 별로 없는데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좀 봐놔야 돼요. 봐놔야 돼요. 자, 준부동산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준이랑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래, 일단 준부동산은 동산이야. 원래 동산이야, 동산. 근데 왜 준을 붙였을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준이에요, 준. 준. 그럼 왜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데 얘들은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더라는 거예요. 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여러분 시험 문제를 읽는데 이 말이 나오잖아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 또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거는 준부동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오면 준부동산이야. 그럼 아까 저 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점유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들은 동산은 원래 점유를 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동산인데 뭘 하고 있어 지금? 등기 등록을 하더란 말이야.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동산이지만 뭐로 취급해 주겠다? 부동산으로 취급해 줄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그죠? 근데 동산은 보니까 또 얘가 보니까 등기 등록하는 동산이 있더란 말이에요. 얘들 그냥 점유한 애들이 있고 공시 방법을, 그럼 얘들이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가 광해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는 무슨 부동산이었고? 협의의 부동산이고, 여기 요게 포함되니까 뭐가 되고? 그렇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인데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 또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추더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공시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르자. 자, 우리 교재 보세요.
30페이지 핵심 정리 박스 보겠습니다. 주음부동사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지. 그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 민법상 뭐예요? 동산이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같이 다른 법률 줄치세요. 줄쳐놓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줄칩니다. 등기, 등록 등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이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시험에서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그게 등기, 등록이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3번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선박 보이십니까? 그게 20톤 이상 줄 치세요. 왜 20톤 줄을 왜 치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박은 선박 등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선박이 등기가 가능한 게 아니고 20톤 이상만 등기가 가능해. 그럼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구질구질하게. 최근 감정평가 문제 10톤 이상 선박이 나왔어요. 10톤 이상 선박은 준부동산이다 아니다? 등기가 안 되거든. 아시겠죠? 그 선박은 20톤 이상까지 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얘들은 다 그 밑에 또 볼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릅니다. 준부동산. 그럼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다른 법률 줄치라 그랬죠. 그럼 제가 왜 다른 법률이라 그랬냐면 여러분 나 공시법 시간에 되면 우리가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준부동산들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고, 선박도 제가 말씀드린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라는 거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각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법률이 따로 다 있어. 준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한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기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시험에서 만약에 핀트를 바꿔버리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시험에 늘 나오는 건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렵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잘 체크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준부동산에서 그럼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죠? 네.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이네. 그럼 자동차는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이야. 공장재단, 광업재단 무슨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법률적 개념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지금 여기 하고 있단 말이야. 법률적 개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광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에 뭐가 들어있어요? 준부동산 안에 자동차, 항공기, 뭐 선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들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이라 그래요. 재산인데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돼. 얘들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등기 등록해야 돼. 등기 등록 안 하면 준부동산 아니에요. 등기 등록 안 하면 준부동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톤짜리 선박은 등기 등록이 안 되니까 준부동산 아니라니까. 그럼 10톤짜리 선박은 뭔데 그러면? 그렇지, 동산이야. 걔는 그냥 여기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동산이란 말이야.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좀 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 예제 나와 있네요. 30번은 그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30회 때 나왔네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찾아라고 나오네요. 아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거 넘겨볼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 저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 특성을 지닌다. 맞나요? 자본 자산. 오케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좁은 의미라는 말을 쓰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 맞습니까? 네. 3번 준 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맞아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자,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 무형 그러면 안 돼. 유형, 청년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아요? 자, 5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아까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라 그랬거든요. 토지는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떡 놓으면 이게 뭐지? 이런 사람 많아. 왜? 생산재가 뭐고 소비재가 뭔지를 모르면 생산재라는 거는요 생산 요소예요. 생산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를 생산재라 그래. 생산 원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 공장도 짓고 농작물을 심으려고 해서 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는 당연히 생산 요소입니다. 그럼 소비재는 뭐냐? 소비의 대상이 소비재예요. 그럼 땅을 사고 팔기도 합니까? 그건 소비재지.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예요. 이런 지문들은 기억을 해놔야 돼. 기억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5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4번도 보니까 부동산 개념 또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야 되니까 좀 넘어가고요. 좀 쉬었다가 28페이지 여기 딱 펴놓고 수업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